안녕하십니까. 토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대 보험 두 번째 강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은 그 개괄적인 거라 아마 한 번에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그 개론만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실제는 얘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라는 좀 사례별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하고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그냥 보시기에는 좀 여러분도 마음이 좀 상처가 있지 않아요? 내가 이런 거 그냥 배워도 되는 건가? 그러면 양심에 따라서 좋아요하고 구독을 막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힘이 불끈불끈 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봐주세요. 알겠죠? 두 번째 강의고요. 지난 시간에는 4대 보험 개념 인트로를 했고요. 오늘은 말씀드리는 4대 보험 취득 신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연달아서 할 거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대 보험 취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 취득은 4대 보험은 네 곳에 따로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통서식으로 한 번 신청해서 전체 다 4대 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공통서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펜을 좀 바꾸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공통서식 일단 보면 하나의 서식으로, 그러니까 4대 보험 취득신고죠. 4대 보험 취득신고. 하나의 서식, 취득신고 서식으로 두 종류 이상의 사회보험을 신고하는 등 취득신고는 네 종류 다 됩니다. 네 종류라면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건강,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현재까지 취득 신청이 한 회 됩니다. 4대 보험에서 공통으로 이용하는 서식이고, 공통 이용 서식은 바로 아래와 같이 해당이 되고, 고유 서식은 한 기관에만 또는 두 기관에만 되는 것이 고유 서식입니다. 하나의 서식으로 해당 기관의 사회보험만 신고할 수 있는 각 기관의 고유 서식.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부양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건강보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이란가 상실신고는 당연히 건강이고요. 피보험 관련해서는 다 이거는 그 피보험자 정근신고서, 근로가 위치가 바뀌거나 자기 업무가 바뀐 거는 산업요율이 바뀌겠죠. 당연히 고용에서만 주로 관심 있지 나머진 관심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서, 얘는 직장가입자 근무처나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는 건강에는 있고요. 피보험자 이직확인신고서, 얘는 이직확인신고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하고 바로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만 고용보험에서만 필요하다. 100%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그 해당 대상자만 하시면 돼요. 100% 자진퇴사 뭐 이런 사람들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신공서, 이거는 연금이니까 바로 연금이겠죠. 외국 가입, 외국인 가입, 피보험 자격, 이거는 고용이고요. 근데 그 관리소는 거의 한국인만 쓰잖아요. 외국인 안 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출산율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은 쓸 것 같은 생각은 들긴 해요. 공통서식은 위에 있는 거, 사업장 관련된 거, 당연히 공통서식이겠죠. 사업에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사업장 변경, 사업장 들어갔다면 얘는 공통인 경우가 많아요. 사업장 탈퇴,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이거는 제가 말했죠. 방금 전에 취득신고서. 이거는 다 공통이고요. 어차피 다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이 사람이 근무하는 걸 다 신고하는 거니까 굳이 똑같은 거 네 군데 보낼 필요 없고 한 군데서 받아서 나머지 관계되는 그 사회보험에다가 자기네가 정보를 같이 공개해 주는 거예요. 직장 가입 내용 변경 신고서. 이거는 가입자 내용 변경은 이 사람 무슨 그 금액이 특히 제일 많은 게 보수가 바뀐 경우는 이런 걸 변경 신고하죠.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당연하죠. 그만두는 거는 한 군데서 받아서 나머지 네 군데 다 쫙 뿌려줍니다. 상실 신고서.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 지역은 당연하죠. 지역은 이거 주로 어디예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좌덕취득신고, 변동신고서,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이거는 두 종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4대 보험이 아니라 얘는 지역은 건강하고 국민연금 얘기합니다. 고용하고 산재는 어느 회사에 소속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설명드렸고, 지금 취득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긴 설명이 들어갈게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씩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이거는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좀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좀 보신 다음에 이해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1번으로 되어 있죠. 1번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관리번호는 그 사업장의 사업장 관리번호 적는데요. 4대 보험이 다 똑같아요. 고용산재는 2번호, 뭐 건강보험은 뭐 끝이 3번 뭐 이러진 않아요. 사업장 관리번호 다 똑같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자 등록번호에 추가로 한 자리가 구분코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한 자리 구분코드가 붙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게 뭐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의미가 없고, 왜냐면 그냥 그 번호 그대로 있는 거 쓰면 되니까. 이거는 뭐 그 실제로 실무 하시는 4대 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들한테만 관심 있죠. 왜냐면 자기네가 사업장 관리번호 발부해야 되니까. 우리는 의미가 없다. 그냥 발부받으면 그냥 사업자 등록증처럼 쓴다. 명칭은 회사 상호명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소재지는 주소, 전화번호는 사무실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거는 해당하는 담당자. 왜냐하면 얘네가 수정하거나 그럴 때는 연락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담당하거나 이게 처리가 됐어. 4대 보험이 취득신고가 처리되기를 연락하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이 사람한테 문자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전화 쓰시고 팩스번호, 사무실 팩스번호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9분 김근로라는 직업에 김근로라는 분의 주민번호를 쓰시고요. 체류 자격 2라고 써 있죠. 이 국적하고 체류 자격은 내국인인 경우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인 경우만 그 나라를 뭐 핀란드, 뭐 포르투갈, 일본은 너무 고용하기 싫다. 이제는 무슨 어디 미국인 이런 사람들 뭐 쓰는 거죠. 스리랑카. 그 나라별로 국적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하시면 되고, 솔직히 관리소는 아직은 멀다. 대표자 여부는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지 않고 우리 근로자들 거 하는 거니까 대표자 아니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월 소득액, 요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월 소득액은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리겠다. 대표자에서 그 1인 사업장이었다가 최초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대표자는 자동으로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돼요. 이럴 경우는 직원 등록 시 대표자도 같이 신고서에 등록하고 대표자 여부의 체크를 예라고 하시는데, 대표자는 왜냐하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만 가입할 때 체크를 해요. 대표자는. 할게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만 가입 체크하고 고용산재는 해당이 안 돼요. 일을 부리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실제로 일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용하고 산재는 누구? 근로자가 고용되었다가 실업했을 때 주는 게 실업급여고, 그 다음에 산재도 근로자 일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월급도 못 받아. 생계가 어려워. 그래서 주는 건데 대표자한테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표자 체크하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것 때문에 대표자는 요것만 가입하기 위해서 대표자는 체크를 하신다. 근데 이 근로자를 위한 것은 고용하고 산재이기 때문에 걔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다시 월소득액 들어가겠습니다. 월소득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 이거는 왜 이거 다 진술이 다 썼냐면, 고용산재에서 얘기하는 그 소득액하고 건강하고 국민연금에서 보는 그 소득액의 용어가 좀 미세하게 달라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다 싸그리 묶어서 가로 열고 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있는 금액, 근로계약서 있는 금액을 그대로 쓰시는데, 여기 들어가는 월소득액은 비과세 빼야 됩니다. 그 4대 보험의 소득액은 원천징수의 그 소득하고 연동이에요. 그래서 비과세 빼시고요. 우리가 아는 비과세 뭐 있어요? 식대 10만원까지. 그 이상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
보조금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인데 얘는 잠깐 조심할 게 실제 자기 명의의 차량이 있어야 되고 부부 명의까지는 인정해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일지는 참고로 갖고 있으셔야 돼요. 세무서에서 보는 건 주로 얘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이게 탈세가 20이잖아요. 20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한테 차감한 금액, 식대하고 자가용 비과세를 차감한 금액을 여기다 씁니다. 월급 되게 작죠. 근데 그 중에서 그 경비하고 미화는 하나가 있어요. 더 하나. 생산직, 근로자, 야간, 가산, 수당은 얘도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해 가시죠? 비과세 하고요. 그리고 자격 취득일 같은 경우는 입사일자가 매월 1일이면 해당 월부터 국민연금이 부과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는 입사일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바로 국민연금 그 당일 거 납부가 돼요. 근데 만약에 1월 1일이 아니고 1월 2일날 입사했다고 해요. 그러면 첫 1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음 달부터 부과가 되죠. 그래서 해당 월 만약 이 사람하고 얘기했어. 납부를 희망한다면 여기 취득월 납부 희망이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자격 취득 보호는요. 국민연금은 복지 성격의 4대 보험이고 복지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챙겨야 되죠. 국민연금 그래서 두 가지 근로자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앞에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 약간 리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 주민은 지역 가입자, 직장에 입사하는 순간 직장 가입자로 됩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다른 직장에서 옮겨온 건지 아니면 18세 이상인 건지 사실 맞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격 취득 보호 잘 체크해 주시고 특수직종보호라는 게 있어요. 요거 특수직종보험은 이건 연금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업종에서 불이익기간에 비해서 이제 광업이나 어업 같은 데 있잖아요. 직업상 계속 일하기 힘든 거. 이런 분들은 해당 업종에만 기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인정해 주는 것하고 관계 있으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건 여기 아니라 지역연금보호고요. 얘는 누구하고 관계 있냐면 공무원하고 국민연금 뭐 이런 애들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아, 지역이구나, 지역. 지역은 어디 섬이나 도, 벽지 이런 데요. 막 사업장에서 파견 근로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만 지역연금 보호를 쓰는데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해 갔죠? 이 지역연금 보면 주로 누구 파견되는 사람 누구세요? 공무원하고 군인들 뭐 이렇게 파견되는 사람. 내가 안 가더라도 피부양자인 가족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연금 보호까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참고로 얘기해 드리는 거지 무직관리소는 상관이 없다. 특수직종도 상관이 없다. 자격취득 보호만 잘 하시라. 자격취득 보호는 이 사람이 그 18세 이상 당연 가입은 요거 1번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해당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 여기서 보면은 그 여기서 보면 건강보험은 당연히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냥 자격취득 보호 그런 게 의미 없고 그냥 건강보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료 요거는 뭐 마찬가지 뭐 공무원 규정에서는 상관없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피부양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피부양자 신고서를 같이 쓸 수 있고요. 자격취득 부호에 대한 코드 얘는 빵빵이죠. 직장 가입하면서 이제 당연 취득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고용 산재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하고 상대는 직종 부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얘가 중요한 게 고용 산재에서 직종 부호는 이게 한국 고용 직업 분류표에 있는 직종 현황을 참고하시면 돼요. 없으면 그거를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검색하셔도 되고 그리고 전에 격리 직원 했던 그 코드를 찾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예전 격리 거가 했던 자료가 되게 오래됐어. 2년 전 거 막 이래. 그러면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종 보호는 점점 많이 늘어나요. 없던 직업도 생겨요. 유튜버 보세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게이머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얘가 디테일하게 않지만 직종 보호가 점점 세밀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 있으면 현재 거 업데이트 된 걸로 신청을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종보호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직종보호를 잘 쓰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신청했는데 기재 안 했어.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 꼭 전화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도 전화가 와. 그 다음에 주 소정 근로시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만약에 9 to 6에 9시 일에서 6시까지 일해요. 그럼 총 시계를 보면 9시에서 6시간이니까 여기 이 구역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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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 3, 3, 3, 3은 9, 9시간인데 거기서 점심 먹는 휴게 시간 1시간 빼죠. 8시간입니다. 8시간씩 실제 일하는 근로하는 는 5니까 5, 8이 40, 주 소정시간 40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격일제야. 격일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일단 2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거죠. 24시간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8시간이에요. 지난 얘기했던 계속 리뷰예요. 그럼 16시간이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누기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루가 나오잖아요. 그럼 8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8시간씩 이 사람이 며칠을 일해요? 이런 상태로 일주일을 일하죠. 7, 8에 56. 그때는 얘가 56으로 시작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 계산했는데 지난번처럼 8.888 이렇게 쉬는 시간 이래. 그럼 얘가 어때요? 얘도 5.556, 7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얘는 무조건 올림이에요. 아, 56.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57로 올림해 주시면 돼요. 근로시간은 올림해 주라. 계약 종료 연월은 계약직만 작성하는데 저희 관리실은 다 거의 다 계약직이잖아요. 얘가 계약직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실업급여 관계는 있어요. 실업급여는 실업한 근로자한테 재취업을 장려해서 지급하는 급여잖아요. 경영 악화라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하죠. 계약직은 들어올 때 이미 퇴사가 결정됐어요. 왜냐면 이때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비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계약자는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약직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약 종료 월까지만. 이해가시죠? 얘가 인정받는 거는 2년까지 인정받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있어요. 고령 근로자 고용 촉진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새로 생긴 건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아.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 이직 확인서 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55세 이상 고령자가 원래 계약직은 24개월을 기준으로 하는데 55세 이후 그러니까 55세 입사자가 취득할 때는 그 이후에 24개월이 아니라 거기다가 몇 개월을 더 3년 근무 시간까지 계약직을 해서 그만둔다고 해도 이것은 어떻게 해요? 실업급여를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 최근에 생겼죠. 이번에 바뀌어서 보험료 부과 구분 해당자 이거는 뭐 당연히 하시는 거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체크하시면 일자리 안정자금도 동시에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강보험은 뉴스에 나왔어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이 3.2%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한 거니까 뭐 어때요? 뭐 좀 더 나누고 혜택 받는 건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3.2%는 오른다. 나머지는 아직 확정되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말로 하면서 여러분한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사업장 관리 번호가 여기가 1, 아이고, 어머나. 다시. 여기, 이거죠. 현재 슬라이드부터. 빨간색으로 하면 너무, 그러니까 파란색 할까요? 파란색인데 검은색 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할게요. 사업장 관리 번호 들어갔겠어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굳이 신경 쓸 거 없다. 발급 받은 대로 하라. 우리가 이제 신청할 때가 국민건강, 뭐 건강산재, 4대 보험은 자격 취득 신고라고 이거는 공통서식에서 4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우리가 신청하면 모두 적용이 된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기존에 있던 관리번호 그대로 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2882, 21, 뭐 218, 뭐 이렇다 치고 아파트는 토요일 아파트. 항상 토요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단위 사업장 명칭, 영어 이거는 뭐 스킵하겠습니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취득한 사람이 최고야예요.
이분 성함이 최고야고 주민번호가 520101 100000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국적은 한국이면 굳이 필요가 없다고 했죠. 대표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월소득, 국민연금의 월소득액은 이 사람의 실제 급여는 만약에 300이다. 이렇게. 그리고 자격 취득 부호 1번이죠. 자격 취득일은 뭐 2019년 뭐 1월 1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1월 1일 하든가 상관없어요. 자격 취득 부호는 1이에요. 얘가 18세 이상 당연 취득으로 1번이죠. 자격 취득일은 여기다 썼어요. 뭐 이제 1월 1일이든가. 특수 직종 보호는 없습니다. 관리소는 그런 거 없고 이거는 직역이 아니라 지역연금보도 없다. 해당 없다. 국민연금 체크하시고 만약 2일이에요. 2일. 1월 2일. 그럼 취득월 납부 희망이면 여기 체크하시면 이번 달부터 바로 즉시 국민연금을 직장하고 근로자가 5대5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들어가는 거죠. 자격 취득 부호는 00이에요. 00은 뭐냐면 최초 취득이에요. 얘가. 코드가. 최초 취득. 입사해서 최초 취득하는 거고 거의 뭐 관리실은 뭐 거의 99%가 이걸 쓰죠. 그러면 이제 보험료 감면보호. 감면보호는 그 특정하게 감면해준 게 있어요. 뭐 그 장애인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뭐 베트남 무슨 파견 상해재용사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경비원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뭐 감면보호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체크하시는 건데 거진 없다. 감면보호는 없습니다. 공무원 교정원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피부양자를 신청할 거야. 그럼 여기다가 피부양자 체크하시고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급받고 싶어요. 그럼 요즘 거의 안 받죠? 왜냐하면 그 은행이래. 병원에서 그냥 조회가 돼요. 주민번호만 하면 굳이 필요가 없는데 발급받고 싶으면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우편이 와요. 그리고 나서 고용하고 산재도 체크하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고용보험하고 이 사람이 계약직이에요. 그럼 얘라고 하시고 실제 계약 종료는 2019년 12월까지. 주소정 근로시간은 만약에 9 to 6면 거의 58에 40이니까 40. 그리고 뭐 격일제는 주로 이제 60시간 언저리예요. 일자리 안정자금 시원할 수 있어 이거? 금액이? 넘죠? 아니에요.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되는 사업장에 한 5인 미만이면 팩스를 이렇게 보내요. 작성해서. 근데 팩스를 보내고 나서 누락할 수 있으니까 팩스만 무조건 믿지 마세요. 꼭 확인 전에 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는 피부양자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야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최고다. 그래서 그 주민번호 이렇게 수수수수 이제 12, 뭐 이렇게 다 쓰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200 뭐면 이런 식으로 뭐 나머지는 이거는 거의 없어요. 첨부 서류는 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뭐 등본. 근데 얘는 굳이 첨부를 안 하죠. 같이 보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전산 EDI로 해요. 그러면 굳이 첨부를 안 합니다. 다 조회가 되니까. 그 날짜 쓰고 2019년 10월 지금 날짜 11일. 뭐 이렇게 그 아파트 뭐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도장 직인 딱 사각 직인. 요즘 표창장 되면 도장 직인 되게 무섭죠? 잘 찍어주셔야 돼요. 골고루 나오게 직인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지우고. 자, 그러면 이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화면 하나 보여줄 게 또 있어요. 얘를 잠깐 내릴게요. 요게 제가 일부러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로그인해서 들어와서 아직은 연장 좀 더 하고요.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대리인으로 제가 로그인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오시면 여기 민원에 이쪽에 다 해당하는 게 신청하는 게 있어요. 요즘 이렇게 저는 토탈 서비스를 주로 많이 쓰고요. EDI 쓰시는 분은 또 EDI를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저는 토탈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4대 보험은 공통서식이 취득신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근로자 고용 신고 얘를 선택하고 들어오면 이 화면이 나와요. 괜히 눌렀어. 그냥 냅둘 걸 그랬나봐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고 화면 입력 방식을 하죠. 그냥 거의 한두 명이니까 만약에 직원이 많아 그러면 엑셀 파일 불러오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샘플 파일이 여기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죠? 얘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다 엑셀을 맞춰서 쓰신 다음에 얘를 엑셀 파일로 불러오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한두 명이니까 화면 입력 방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얘는 제가 여기다 하나씩 넣으셔도 되는데 저희 사업장 넣으면 저희 사업장 번호하고 다 뜨기 때문에 개인정보라서 제가 할 수는 없고 얘로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성 방법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뒤 안내 동영상 있다는데 실제는 여기 보시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 계속 해드릴게요. 사업장 관리번호 여기 이제 자기 사업장 관리번호 맨 처음에 제가 그 샘플로 보여드렸던 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하시고 여기 돋보기 버튼 누르시면 얘가 고용산재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체크되면서 사업장명과 연락처 이게 다 자동으로 필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신청구분은 내가 만약에 할게 고용, 산재, 국민연금 4대 보면 다 체크하시고 우리 만약에 이 사람이 전체 다가 아니고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나이가 뭐예요? 60세 이상부터는 안 되잖아요. 국민연금은 얘는 체크가 안 되겠죠. 그거는 뭘로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민번호 집어넣고 돋보기 하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체크를 체크박스가 잘못되어 있으면 빼시면 되는데 만약에 한다 한들 아니면 걔네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나중에 여기 처리 내역에서 볼 수 있거든요. 해당하는 직원 이름 쓰시고 체류 자격은 굳이 필요가 없죠. 한국인이니까. 만약에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번호가 만약에 들어갔으면 그 사람 이름 쓰고 체류 자격까지 이건 다 넣으셔야 돼요. 국적까지. 대표자 여러분 체크하면은 대표자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제가 말했던 거 월 평균 보수 이거는 그냥 샘플로 넣으신 거예요. 그죠? 요거는 그냥 만약에 평균 보수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아까 했던 거 제가 처음 했던 예를 들어서 최고야는 300이죠. 300 치시면 돼요. 여기다 300. 취득월, 취득일 이거는 점에 이 사람이 첫 근무한 날짜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종은 여기 돋보기 버튼 누르면 얘가 제가 말했죠. 산업 근무 재해 표준표가 얘가 자동으로 떠요. 그거 보고 맞춰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험료 부과 부분은 요거는 비고 같은 거는 선택할 거 없고 얘는 요거는 다 빨간 아스타 보이죠? 얘만 꼭 넣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18세 이상 당연 취득 이러고 되죠. 아까 그거는 코드 번호를 우리가 찾아서 넣는데 얘는 지가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취득월 납부 희망하면 희망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월에는 222 얘는 잘못 넣은 거예요. 만약에 아까 300이면 300 그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보고 이거 무슨 1000원 단위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써있잖아요. 원단위 원단. 그리고 똑같이 얘도 똑같이 쓰시고 여기 대신 건강보험만 제가 이제 피부양자가 있다고 만약 있으면 여기다 얘 체크하신 다음에 피부양자 등록하면 이거 체크하시면 피부양자에 관련된 팝업이 떠요. 그러면 피부양자 이름하고 주민번호 넣고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PPT로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손으로 직접 써보는 거 아니면 얘가 어렵지가 않아요. 얘는 그대로 화면으로 구현한 거니까.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아까 했던 거 좀 뭔가 복습이 되지 않나요? 공무원 교직원 우리는 상관없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얘는 작성 파일 방식 불러오기 이거는 그전 했던 거고 요거 밑에 보면은 얘를 추가하는 게 있어요. 그 얘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신고자료 검증 누르고 임시 저장 혹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임시 저장하고 신고자료 검증하고 접수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인쇄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아까 다시 한번 화면 입력 방식 민원인 직접 입력해서 신고하는 거고 사업장 관리번호 쓰시고 주민번호 쓰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체류자격 외국인이면 이거 체류자격 쓰셔야 된다. 여기 있는 거 급여 부분 다 넣으시고 여기 있는 거 다 아스타 표시된 건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넣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거 9번째 대상자 집어넣으셔야죠. 추가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임시 저장한 다음에 신고자료 검증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이게 토탈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할 때는 나의 민원 들어가서 징수가 아니라 4대 공통 서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개인정보가 들어가려나? 그러면 잽싸게 내릴게요. 이렇게. 아이고야, 제 이름 나오네요. 여튼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접수가 됐는지 처리가 됐는지. 그러면 4대 보험 취득 신고에 대해서는 제가 토탈 서비스를 알려드렸고요. EDI로도 할 수도 있어요. 건강고용으로. 근데 저는 토탈을 주로 많이 씁니다. 얘가 좀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건강고용은 그냥 단순하게 상실 취득이 더 많고요. 토탈 서비스는 왜 그러냐면 고용하고 산재는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그 다음에 그 근로장려금은 일자리 안정자금, 그거하고 해당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토탈 서비스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고유적인 업무가 더 많으니까. 이해 가시죠? 본인 편한 대로 뭘 쓰든 대신 알고 제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내일은 저한테 쪽지로 뭔가 좀 도와달라 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제가 대답은 해드렸는데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린다고는 했어요. 제가 그거를 바빠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말 내일 서초동 집회 끝나고 좀 괜찮으면 해드리고 아니면 일요일날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미수금 회계비고를 맞춰보는 거예요. 미수금하고 수납하고 그걸 회계 처리하고 부가하고 이게 일치시키는 과정 중에 오류가 난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정정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좋은 밤 되세요. 안녕.